네, 사기, 절도 등 이 10건에 10건이 넘는 이 사건에 연루된 40대 남성이 전국 팔도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결국엔 붙잡혔습니다. 자, 최영희 평론가님.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도피 생활을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예.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범죄를 계속 벌였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2015년에는요. 평창의 스키 매장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회사 돈을 횡령합니다. 한 400만 원, 뭐 300만 원, 500만 원 예. 이러면서 지금 10여 건의 범죄로 지명수배가 된 인물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꾀를 낸 게 뭐냐면 예. 가족들과 연락을 다 끊고 예. 대포폰만 쓰면서 좀 사람들이 없는 인적 드문 곳에 숨어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예. 주로 이 무속인들의 점집, 우리가 당집이라고 하죠. 시골에서 무당집. 무속인들. 이런 아. 곳에서 일을 예. 도와주는 삼촌으로 취직을 하면서 예. 건전하다가 예. 경찰에 이제 함정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아, 경찰의 함정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어떻게 함정을 파고 이 함정을 팠다는 거는 또 뭔가 이렇게 연기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 삼촌, 그러니까 이 서씨라는 사람이 이제 무속인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자기가 이제 무속인을 구한다. 예. 라는 이제 글을 올렸을 때 이제 경찰들이 사실은 이제 그 무속인들만 쓰는 어떤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쉽게 말해서 뭐 검초다, 작초다, 뭐 입구한다라는 어떤 법률적 용어를 쓰기는 쓰는데 아하. 이게 일반인들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촌이라 그러면 예. 저희들 그냥 인척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속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예. 전문적인 용어고 그다음에 보시라는 것은 급여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이제 경찰관이 그런 전문 용어를 써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충분히 무당이라는 것을 예. 무속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서씨가 전혀 그런 어떤 의심을 품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로 오게끔 만들어서 예. 이제 잡게 되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무속인 행세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네. 와, 그 경찰 시험 요즘에 연기력도 보는 거 아닌가 궁금해지는데 네. 승현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점집이 그렇게 훌륭한 은신처가 될 수가 있나요? 점집 다 아시다시피 아무나 손님으로 오잖아요. 그만큼 신원 노출이 잘 돼서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점집에 오는 분들이 어떤 자기의 절박하고 자기의 어떤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점한테 이제 그 점을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삼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자기의 절박함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오로지 그런 어떤 집중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삼촌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자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이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이라고 아, 볼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하긴 뭐 이런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자기 인생 고민 때문에 뭐 네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뭐 네. 누가 삼촌인지 알겠습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점집이 그렇게 좋은 또 도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식도 해결이 되고 그 말씀하셨지만 또 사각지대가 되기도 하고 또 여기는 현금으로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기회 봐서 또 돈도 훔치고 겸사겸사라고 하는데 자, 범죄자들이 이렇게 무속인이나 종교인 행세를 하면 좀 득이 보는 게 있나요? 우리 2015년도에도 마약 혐의로 2년간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 스님 행사를 하다가 그 붙잡힌 사람이 있는데요. 머리 이 사람- 깎으셨군요. 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스님에게 무례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종교인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종교의 보호 아래 뭔가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하. 사실 우리가 종교인들에 대한 존경과 기본적인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종교 시설은 치해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조금 더 간대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종교인으로 신분 세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써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종교인이 됐다, 목사가 됐다 이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다 개가천선하고 예. 지금은 기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변론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말하자면 신분을 위장하고 위장하고. 나중에 감형을 받기 위한 거라고 보입니다. 네, 최영희 평론가님. 네. 그런데 이 수배범이요,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맞습니다. 무속인뿐만이 아니라 배달원으로도 위장 취업을 했다고 이거 해요. 좀 무속인과 네. 배달원 좀 이렇게 극과 극 안 지옥 맞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찌 예. 보면 다양한 신분을 활용한 건데 아. 이 신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취업을 하는데 신원 확인을 잘 하지 않는 곳. 아하. 이게 이제 배달원이죠. 예. 오토바이 배달원. 예. 그다음에 무속집에 뭐 일 도와주는 삼촌. 아까 평창에서 뭐 스키 매장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2014년에는 이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요. 오토바이를 2대를 훔쳤어요. 아하. 기동성 있는. 껌 먹고 알 먹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현금 장사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한 달 대놓고 먹던 사무실에서 예. 이게 한꺼번에 결제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400여만 원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아하. 이 모든 게 지금 범죄에 다 추가가 돼 있는데 예. 전국 완도, 강원도 평창 예. 이게 전국을 팔도를 돌다가 예. 이번에 여자 경찰이 예. 커뮤니티에 제시한 건 은평구에 한번 와서 일하자.
아마 서울에 좀 오고 싶었던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딱 걸렸는데 네. 승현이 그런데요. 왠지 지명 수배범이라고 하면 깜깜한 골방에서 사람들과도 전혀 연락 두절해서 숨어 살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무속원에다가 배달원에다가 좀 상식과는 굉장히 어긋나는 좀 의외의 일 같아요. 보통 이제 귀중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꽁꽁 숨겨 놓는 경우도 예. 있는데 가장 쉬운 곳에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면 그게 예. 이제 귀중한 물건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도둑놈도 와서 그런 이렇게 구석진대를 살피는 거지 위에 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을 잘 안 살피듯이 이런 분들도 자기가 역발상을 하는 거죠. 역발상? 예, 꼼꼼하게 예. 숨어 있으면 예. 결국 자기가 더 어떤 집중을 받게 되는데 남들이 다 있는 공중이 널리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장소에 있다 보면 자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역발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남자에게 속은 무속인들은 또 뭔가 싶어요. 남의 미래는 잘 봐도 자기 미래는 못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제대로 잘 못 보신 거죠. 이런 것들도 속아도 속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창피하잖아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점집 이 그 무속인을 상대로 사기하거나 절도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속인 집에 찾아가서 수면제를 타서 그 잠든 사이에 이제 절도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 결국 무속인들도 신이 아니다. 다 알 수는 없다. 자신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무속인으로 연기를 한 경찰의 기지 이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경찰분들 뭐 굉장히 연기력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뭐 무속인뿐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위장을 하는 게 직업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두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활동하던 소매치기 38범 예. 70대 된 할머니가 있는데 예. 그 할머니가 돈이 떨어지다 이제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걸 예. 이제 확인하고 경찰이 구청 직원으로 위장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검거하는 구청 직원. 네네 어. 구청 직원으로 찾아가서 이제 검거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또한 요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택시 기사 이제 택시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으면 그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예. 이제 밀거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아. 그런 어떤 그 일당을 추적하기 위해서 형사 2명이 택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면허까지 따서. 네네네 택시 기자로 이제 위장해서 그 예. 밀매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파트의 분양 대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그 사기 시행사 대표가 있었는데 전국에 이제 수배가 내려진 지 4년 만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이제 은신처로 찾아간 경찰에게 잡히는 기사. 그런 어떤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찰들의 언더커버 그러니까 언더커버. 예. 그런 어떤 그 함정 수사에 대한 예. 어떤 내용들이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지키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 의원님 경찰복 입고 뭐 불시에 들이닥치는 것보다 택배 왔습니다 하는 게 이 범인들도 더 이렇게 방심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들이닥친다고 하면 그 순간에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또 혹시 주위에 뭐 이렇게 그 민간인들이 있으면 그 민간인들을 어떻게 그 협박하거나 민간인들을 잡아서 인질로 잡아서 그 예. 민간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이렇게 아하. 느끼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예. 저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언더커버 형식으로 들어가서 가게 되면 예. 그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릴렉스가 있는 좀 편안한 예. 상태에서 잡기 때문에 오. 굉장히 이렇게 그 효과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더더욱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예. 택시 기사로 위장해는 경찰관들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이제 그 휴대폰 밀매 일당에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밀매를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선결적인 예방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그렇군요. 있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뛰는 범인 위에 나는 경찰이 있군요.